안녕하세요. 미술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파엘 전파의 그림 두 편을 통해 지고지순한 불멸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감상했습니다. 오피리아가 햄릿을,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문학과 회화가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사랑을 주제로 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와 마르스라는 작품입니다. 70에서 40cm 사이즈의 이 그림은 현재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작품들이 문학과 회화의 만남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신화와 회화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와 마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신화는 현실을 비추는 상징이자 은유라고 말을 합니다. 단테와 오피리아의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면 비너스와 마르스의 사랑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랑, 나쁘게 말하면 불륜이기 때문에 퇴폐적이기까지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볼 그림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말 그대로 신화니까요. 오늘 그림을 살펴보기에 앞서 보티첼리를 비롯한 3명의 인물과 2명의 신을 알고 가야 오늘의 우리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티첼리는 작은 술통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가 상당히 재미있죠.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일찍부터 인문학 교육을 받으면서 화가로 대성한 작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볼 프리마베라, 봄과 같은 걸작을 남겼는데 모두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다음 살펴볼 인물은 그림의 비너스 모델이 되는 시모네타 베스푸치입니다. 15세기 피렌체 최고의 미인으로 묻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15살 때에 베스푸치 가문의 마르코 베스푸치와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문 중에 유명한 아메리코 베스푸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메리카를 탐험하고 그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미국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거죠. 실제로 피렌체는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피렌체 국제공항의 이름이 아메리코 베스푸치 공항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마르스의 모델이 된 줄리아노 메디치입니다. 이 남자 역시 피렌체 최고의 미남으로 여성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된 매력남이었습니다. 최고 가문의 최고 미남, 당연한 이치겠죠. 안타까운 것은 유력한 라이벌 가문이었던 파치가의 음모로 성당에서 젊은 나이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왓챠에서 방영된 메디치 가문의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는데요. 자객으로부터 무려 19차례 칼을 맞고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비운의 영웅이죠. 마지막으로 두 신은 미의 여신 비너스와 전쟁의 신 마르스입니다. 비너스는 최고 아름다운 여신으로 숱한 연문을 뿌리는 존재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너스의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의 신이기도 하지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지만 일찌감치 미움을 받아서 버려졌는데 절름발이에 못생겼기 때문에 이 비너스가 바람을 피우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신 마르스입니다. 정복전쟁으로 지중해를 통일한 로마에 있어서 전쟁의 신 마르스는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마르스라고 칭했는데요. 하지만
기원전 46년에 시저가 새로운 로마 달력을 만들었을 때 세 번째 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3월 마치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메디치 가문의 주문을 받아서 보티첼리가 그린 것인데요. 미의 여신 비너스는 남편 헤파이스토스에 비해서 잘생기고 용감하고 매력 있는 마르스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 차례 운우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림 속의 비너스의 모델은 시모네타고요. 마르스의 모델은 줄리아노 메디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 속의 두 명의 모델이 실제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 유부녀인 시모네타와 연인이 된 거죠. 피렌체 최고의 미남과 미녀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신화나 현실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으로 흥미있는 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얽힌 배경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의 좌우로 비너스와 마르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사티로스 넷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비너스의 얼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프리마베라, 비너스의 탄생 그림과 주인공이 같습니다. 모두 시모네타 베스푸치가 모델입니다. 전체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사랑을 나누는 두 남녀의 모습인데 마르스는 잠들어 있고 비너스는 그윽한 자태로 사랑스러운 연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보이는 사티로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반인 반수의 존재입니다. 쾌락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신이 등장할 때 같이 항상 등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악덕과 쾌락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사티로스의 이마에는 염소의 뿔과 큰 귀, 그리고 하반신은 염소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라는 상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구, 창, 갑옷은 전쟁의 신 마르스를 상징합니다. 이 그림에서 돋보이는 것은 이 그림이 계란 노른자와 아교를 성분으로 물감을 사용하는 템페라화임에도 불구하고 비너스의 위상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점입니다. 드레스의 디테일한 주름 표현은 물론이고 비너스의 왼쪽 다리가 투명하게 비치는 절묘한 테크닉은 보티첼리가 얼마나 뛰어난 화가인지를 보여줍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보티첼리와 줄리아노는 아주 친한 사이였음에도 똑같이 이 그림의 모델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줄리아노가 세속적인 사랑이었다면 보티첼리는 천상의 사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시모네타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시모네타를 모델로 세우면서 그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슬픈 것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것입니다. 시모네타는 1476년 22살의 폐결핵으로 요절했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본 베아트리체가 24살에 죽고 시모네타가 22살에 죽었으니 미인은 박명이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죠. 보티첼리는 시모네타가 죽은 지 8년이 지나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늘 마음속에 이 시모네타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생존할 당시에 이 그림을 그렸다면 피렌체 최고의 선남 선녀가 모델이 되었으니까 세간의 화제가 되었겠고
유부녀인 시모네타의 입장에서는 난처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허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림도 그림이지만 그림에 담겨있는 인물과 신화의 스토리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비너스와 관련된 신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